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양다리가 휘어져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한 남수단 소년이 한빛부대의 도움으로 우리나라에서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네, 이 어린이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 나섰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5일 저녁 한눈에 보기에도 걸음이 불편해 보이는 한 어린이가 보호자와 함께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이 소년은 남수단 종글레이주 보르시에 살고 있는 랭가랑 랭. 남수단의 재건과 의료 지원을 위해 파견된 한빛부대의 도움으로 국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민 의료 지원을 펼치며 랭 어린이의 상태를 판단한 한빛부대는 현지 의료 수준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여겼습니다. 부대는 국내 대형 병원들에게 지원을 요청했고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수술과 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우리 병원의 의료인 자녀 중에서 남수단 한빛부대에 파견한 병사가 있습니다. 그 병사를 통해서 이런 환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요. 우리 병원의 그 직원들이 급여에서 1%를 기부해서 조성하는 자선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으로 치료비를 지원을 하고요. 입국 후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입원 절차를 밟고 휴직을 취한 랭 어린이는 16일 수술을 위한 본격적인 검사를 받았습니다. 엑스레이와 MRI, 병리 검사를 통해 환자 상태를 충분히 확인한 후 17일 교정 수술에 들어갑니다. 왼쪽 다리는 내반슬이고 오른쪽 다리는 외반슬인데 이제 가장 큰 변형의 원인은 대퇴골이라고 할 수 있겠고 계속 놔두면은 보행이 어렵고 추후에 변형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뼈를 건드려서 똑바른 다리 모양을 만드는 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간호와 통역을 위해 보호자로 함께 입국한 사촌형 아위엔 댕랭 씨는 기적이 일어났다며 가족들이 기뻐할 모습에 설렌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We've been looking for this chance, but it's very difficult to get. But now for the Korean to give us this chance, I'm very happy to come to Korea for my brothers, for my cousin treatment. So I'm very happy. 랭 어린이는 내년 1월 말까지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회복과 재활을 거치고 남수단으로 귀국한 후에는 한빛부대에서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한편 한빛부대와 강남 세브란스 병원은 이번 치료를 계기로 남수단 환자 치료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로 했습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네, 우리 랭 어린이 꼭 완치되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육군이 장준규 참모총장 주관으로 연말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간부 정예화와 장병 인성 바로 세우기에 관한 추진 방안이 중점 논의됐습니다. 김지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육군이 16일 오전 장준규 참모총장 주관으로 연말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사단과 여단장급 이상 지휘관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선 간부 정예화와 장병 인성 바로 세우기에 대한 야전 부대의 실천 사례와 추진 계획이 중점 논의됐습니다. 간부 정예화 방안 토론에선 간부들이 올바른 인성을 기초로 군인다운 가치관을 확립하고 전문 능력을 구비한 가운데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 부대별 여건에 맞는 실천 가능한 간부 정예화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장병 인성 바로 세우기 토론에선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최종 인성 교육기관으로서의 군의 역할이 논의됐습니다. 이를 위해 독서 카페 기증운동과 아버지 학교 등 20개 업무 과제를 선정해 인성교육을 통한 병역문화 혁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장준규 총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8월 북한의 지뢰 도발 시 우리 군의 단호한 대응은 지휘관을 중심으로 한 장병들의 투혼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격려하고 최근 국내외 안보 정세를 고려해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신뢰 속에 싸워 이기는 육군을 육성하기 위해선 간부 정예화와 장병 인성 바로 세우기가 핵심 과제임을 명심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해군은 16일 정호섭 해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올해 처음으로 제정된 명예해군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명예해군상은 해군 문화 혁신을 위한 명예해군 운동에 장병과 군무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군의 3대 핵심 가치인 명예, 헌신, 용기 분야의 공헌자를 선정해 연 1회 표창하는 것입니다. 올해 첫 수상자로는 33년 군복무 기간 중 28년을 묵묵히 함정에서만 근무해온 조길의 해군준위 등 4명이 선정됐습니다. 명예 부문에서는 조길의 해군준위와 정무훈 해병상사가, 헌신 부문은 이가영 해군대위, 용기 부문은 한상민 해군하사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번 첫 명예해군상은 해군과 해병대 각 부대에서 후보자 21명을 추천해 해군중앙공적심사위원회에서 엄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국방부가 KF-16 전투기에 노후된 항공전자 장비의 성능을 개량하는 사업에 체계 통합 업체를 베이 시스템사에서 로키드 마틴사로 교체했습니다. 또 A사 레이더 업체는 레이시온사에서 노스룹 그루먼사로 교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6일 제92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KF-16 성능 개량 사업 기존 결정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성능이 개량된 KF-16 전투기를 오는 2018년부터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개량된 전투기가 전력화되면 네트워크 중심전과 신규 무기체계 운영 능력을 보유하게 돼 공군 주력 전투기로 국가안보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날 방사추위에서는 이와 함께 소형 전술 차량 초도 생산 계획도 승인했습니다. 소형 전술 차량 사업은 기존 4분의 1톤과 4분의 5톤을 대체하는 지휘 차량과 기갑 수색 차량, 관측, 정비 차량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개발한 소형 전술 차량은 내년부터 전방부대에 전력화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업체가 주관해 개발하기로 한 KF-X용 A사 레이더 개발을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네, 국방뉴스는 레바논에서 유엔군의 일원으로 평화유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명부대의 활동상을 현지 취재를 통해 3회에 걸쳐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그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신이 내린 축복. 바로 레바논 티르 지역 주민들이 우리 동명부대를 부르는 애칭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8년 동안 동명부대는 민군 작전에 우리 돈 100억 원이 넘는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의료 진료와 태권도 교실, 교육 환경 개선 사업 등 동명부대가 펼친 민군 작전 현장을 오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명부대의 아침. 동명부대가 담당하는 5개 마을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돌아가며 매일 아침 의료 진료를 나갑니다. 9시부터 진료를 시작하지만 언제나처럼 임시 진료소는 마을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올해 6월 10일까지 누적 진료 환자가 8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부르즈라할과 아바시아, 샤브리하 등 동명부대가 책임지는 5개 마을의 인구수가 5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책임 지역 내 주민 전체가 한 번 이상 진료를 받은 셈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마땅치 않은 것도 있지만 주민 한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는 동명부대 의료진의 진료는 이들에게 단순한 진료가 아닌 신의 축복입니다. ودواء للسكري ومرات للالتهابات عرفت كيف؟ ايوه يعني انه بتشكرهم انه عم بيساعدوا على الشعب المعطر الفقير عرفت كيف؟ وبارك الله بهمتهم عرفت كيف؟ 샤브리아 마을에 있는 이슬람 사원. 사원 한켠에 마련한 동명부대 태권도 교실에 우렁찬 기합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10여 명의 지역 청년들이 우리의 전통 무술인 태권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태극팔짱과 고려 등 유단자가 아니면 따라하기 힘든 품새 동작은 물론 앞차기와 돌려차기 등 발차기 동작도 수준급입니다. 나는 한국이 좋아요. 그래서 태권도를 배워요. 책임 지역 마을 주민과 레바논 군, 경찰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태권도 교실은 지금까지 모두 755명의 수료생을 배출했고 그중 195명이 1단 이상의 유단자 자격을 획득했고 2단 이상 고단자는 70명에 이릅니다. 동명부대는 티르 지역 태권도 교실의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사범반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17진의 태권도 교관 요원을 별도로 편제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명부대 책임 지역 중 하나인 부르즈라할 마을의 만수라 학교. 팔레스타인 난민 아이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학교에 동명부대가 작은 운동장과 놀이터를 마련해줬습니다. 학교장은 한국부대의 도움 덕분에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던 아이들의 고통이 사라져가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우리 군의 지원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لأن جميعها يهدف إلى بناء الإنسان وفي جميع المجالات فمنها العلمية والفكرية والاجتماعية وحتى الاقتصادية وهذا هو الاستثمار الأكثر ربحا وهو بناء 동명부대는 지난 8년 동안 교육 환경 개선 사업에 162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기반 시설 복구와 도로 건설 등
주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모두 142건의 사업을 펼쳤고 전체 민군 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931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00억 원이 넘습니다. 티르 지역 57개 시를 대표하는 티르 연합시장은 한국 부대의 이러한 헌신적인 지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일을 하는 한국군의 자세라고 말합니다. وبيحكوا مع المواطنين وهذه اللي بتهمني أكثر شيء يعني راس براس ما بيحكوا فوقيات ما عندهم أبناء الكتيبة الكورية ما عندهم فوقيات أبدا بيحكوا هيك مع المواطنين وهذه قمة الصدق وقمة المحبة وقمة الأخلاق. 티르 연합시는 이러한 동명부대의 성과를 인정해 16진 단장 이윤석 대령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했습니다. 티르 연합시장으로부터 명예시민증을 받은 것은 유니필 파병국 39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레바논 국민들이 바라는 신의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의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동명부대는 분명 신이 내린 선물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레바논 남부 티르에서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네, 국방부는 새로운 국방발전 패러다임인 창조국방 실현을 위해 틀을 깨는 상상 창조국방 아이디어 공모전을 올해 처음으로 개최했는데요. 지난 15일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본선에 진출한 8개 팀의 본선 발표와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심예슬 아자의 보도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체를 측정할 수 있는 앱, 시가전에서 3차원 정보를 수집하는 저가형 드론, 틀을 깨는 상상, 창조국방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본선에 오른 아이디어들입니다. 국방부는 국방 분야 문제점을 찾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국민과 장병들로부터 창의적 아이디어를 수렴하고자 이번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우리 군은 혁신을 위해서 이런 창의적인 사고를 가진 인재 육성이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창의적 문화를 우리 군대 내에서 이렇게 착근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총 559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고 이에 대한 소관 부서의 검토와 예선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8개 팀이 본선에 올랐습니다. 특히 8개 팀의 아이디어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국민의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15일 열린 본선에서 인하대학교 항공기 연구회의 김동석 씨가 발표한 기갑 차량의 시야와 통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선 드론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로 평가받아서 되게 기분이 좋고요. 만약에 이 아이디어가 나중에 실제로 구현되게 되는 과정이 있다면 저도 그 구현되는 과정에 참여해가지고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와 함께 우수상에는 해군 2함대에 적에게만 피해를 주는 제밍 스마트 수류탄과 육군 5사단 열반사팀의 밀리터리 셀랩 창조 프로젝트가 선정됐습니다. 국방부는 향후 이들 아이디어를 실제 우리 군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사단법인 월드피스 자유연합이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라는 주제로 제8차 국민의례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정체성을 찾고 그 고귀함을 알리고자 열린 제8차 국민의례 행사에는 재향군인회와 자유통일연대, 행복정책연구원 등에서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흥남철수작전 당시 북한 피난민 14,000여 명을 구출한 메러디스 빅토리아호의 상급선원 로버트 러니 씨가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We believe we created this honorable message of life rescue operation and peace through making the refugees' strong passion to life, hope, freedom, and love known to the world who are threatened with death. 월드피스 자유연합은 앞으로도 매주 행사를 개최해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한미동맹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국방뉴스는 매주 이 시간 병무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서 병무수첩 코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 선택에 대해서 병무청 김용두 부대변인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2016년도에 입영할 현역병 입영일자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청 기간하고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 현역병으로 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12월 23일
수요일 오후 3시까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 선택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역병 입영일자 신청은 3개의 입영 날짜를 선택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2월에서 12월 중 하나, 그리고 7월에서 12월 중 하나, 10월에서 12월 사이를 구분해서 입영 날짜 3개를 골라 1, 2, 3 지망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현역병 입영 일자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또 뭐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네, 현역병 입영 일자 본인 선택 제도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자를 포함해서 내년에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 올해 재학생 입영원을 신청해서 내년에 입영월이 확정된 사람은 본인이 신청한 그 달에 입영할 수 있도록 12월 15일 이미 날짜를 정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상근 예비역으로 입영할 사람도 이미 입영 날짜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입영일자를 선택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 선택을 신청을 할 경우에 입영부대는 어떤 방법으로 결정됩니까? 네, 현역병 입영일자를 본인이 선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접수 마감 다음 날인 12월 24일 내년 현역 입영 계획 인원 범위 내에서 전산으로 무작위 추천 방식을 통해서 입영할 사람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영 부대도 그때 전산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추첨 결과는 12월 24일 전산 추첨을 마친 다음에 오후 5시부터 개인별로 문자 메시지를 안내하고 또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인이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 선택을 하실 분들을 위해서 사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이랑 유의사항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죠. 네,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과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해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도 국내 거주자와 같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서 신청을 해야 하고요. 만일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공공-IPN 센터에서 발급하는 공공-IPN을 발급받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현역병 입영일자를 본인 선택할 때 실시간으로 입영일자별 경쟁률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률이 높은 일자를 선택할 경우 전산 추첨에서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은 날짜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올해 징병검사를 받은 96년생이 입영일자를 선택했는데 만약에 전산에서 추첨해서 떨어졌을 경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입영일자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이 부분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올해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과 내년에 대학 졸업 예정인 사람들은 이번에 현역병 입영일자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을 했는데 전산 추첨에서 떨어졌을 경우 올해 말 12월 30일쯤 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입영일자를 결정해서 내년 초 개인별로 안내문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 중 이번에 입영일자 본인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대학 진학 여부를 확인한 다음 내년 5월에 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입영 날짜를 결정해서 본인에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 텐데 만약에 대학 입시 사유 때문에 입영일자를 연기한 95년생이 본인 선택 결과 전산 추첨에서 떨어졌습니다. 이럴 경우에 입영일자는 언제 정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95년 이전 출생자로서 올해 대학 입시 사유로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한 사람 중 본인 선택 결과 전산 추첨에서 떨어졌을 경우에는 내년도 연기 기간이 끝나는 순서대로 입영 날짜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내년도 매주 입영 일자별로 군 소요 인원에 맞춰 지방병무청장이 수시로 필요한 인원만큼 입영 날짜를 정해 본인에게 입영 통지서를 보내주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병무청 김영두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남수단 랭가랭랭 소년에게 희망을 선물한 한빛부대와 신이 내린 축복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동명부대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네, 해외 파병 장병들의 이 같은 활약들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네, 국방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